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하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20일 데일리 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의 실망스러운 의사록 공개 이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비증시 이슈는 연준의 경기 불확실성 전망입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중에 애플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위험 여파가 크다는 내용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먼저 연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점은 경제에 큰 부담이며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험 요소라고 우려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의 혜택은 미미하지만 대차 대조표의 과도한 확대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향후 상황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경우에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두라고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또 금리 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요.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의사록 공개 이후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비증시 이슈는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무역합의 점검회의가 원래는 중국 측의 일정에 따라 연기가 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하지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의 점검회의를 본인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도 중국과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세금 면제 등 3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데일리 하드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화웨이와 틱톡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양국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경제 전망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의 매도세에 2,340선을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 테마로는 코로나19와 마스크, 제약업체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마리화나나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와 시스템 반도체 등의 테마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은 국제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검에 링크가 되어 있던 빌 게이츠의 코로나 전망인데요. 빌 게이츠 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1년 말에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무너졌던 의료 시스템과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그 자체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요. 의료보건 시스템과 경제 상황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 논쟁화해서 피해를 키운 미국, 그리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의 확산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요인들이 코로나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관련해서는 2021년 말쯤에 코로나의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국가들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신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을 사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의 나라, 남의 나라로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각국이 정말 한화된 마음으로 코로나를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영업이익 적자 지속에 쌍용차의 존속 여부에까지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쌍용차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유통 스타트업에서 인수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쌍용차가 투자자를 통해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용차는 신차 부재에 따른 경쟁력 저하,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 2분기까지 1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영업 손실은 6,271억 원에 이릅니다.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쌍용차의 회계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이후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쌍용차의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기업이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쌍용차의 존속 여부에 우려를 심었던 것은 인도 기업인 마힌드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쌍용차는 2009년에도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1년에 쌍용차는 인도 기업인 마힌드라에 매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힌드라 역시 인도 내수 시장이 2018년부터 침체에 빠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지난 4월에 마힌드라에서 쌍용차에 2,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지만요. 이 투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면 쌍용차의 대주주 지위도 내려놓겠다고 재차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힌드라의 투자 포기 소식에 쌍용차의 위기설에 더욱 힘이 실렸는데요.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나올 차량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자동차 업계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마당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서 투자자 몰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도 거절로 나오고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8일 매매 거래 정지를 거쳐서 어제는 11%가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26%까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가 쌍용 자동차가 투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 체리차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쌍용차 인수 자금도 체리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 지분 일부를 인수해서 북미 시장에서 쌍용차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HAAH 오토모티브가 해외 자동차 브랜드를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SUV 모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쌍용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요소로 꼽고 있고요. HAAH 오토모티브는 체리차의 SUV 반타스를 이르면 내년 말에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쌍용차의 기사회생에 힘을 더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HAAH 오토모티브가 쌍용차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인수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신규 투자자가 끝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쌍용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남지 않을 텐데요. 쌍용차가 올해 안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 회생 절차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11년 전 상황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고요. 브랜드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요. 쌍용차 임직원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피인수 가능성이 크게 급등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가 제형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램시마를 정맥 주사형으로 시작해서 피하 주사형으로 발전시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먹는 알약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라는데요.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을 개발해서 램시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영국 바이오 기업인 인트랙트 파마와 공동 연구 협약을 맺고 경구용 인플렉시맙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트랙트 파마사는 단백질 의약품을 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독자적인 경구 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이미 세계 최초로 정맥 주사 형태의 램시마와 최초의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램시마 브랜드가 다양한 옵션으로 전 세계 의료업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경구용 인플렉시맙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인트랙트 파마의 인플렉시맙을 임상시험 원료 물질로 공급을 하게 됐고요. 인트랙트 파마는 항체 등 단백질 의약품을 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경구 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먹는 형태의 인플렉시맙 개발과 검증을 맡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임상 시험 완료 시 우선 협상권 그리고 기술 수출 시에는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확보했는데요.
인트랙트 파마 이외에도 이 기술을 양도받은 타사가 상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도 셀트리온 그룹은 상업물질 생산을 위한 인플렉시맘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식들에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오늘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급등세를 보인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쌍용차와 셀트리온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